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나입니다. CPI 발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헤드라인 CPI는 7.7%로 예상치였던 8%보다 0.3% 낮게 나왔고요. 코어 CPI는 6.3%로 예상치였던 6.5%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CPI가 발표되자마자 나스닥은 순간적으로 3.5%가 넘는 급등을 발생시켰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현재까지는 7%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급등이 가능했던 것은 그만큼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특별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헤드라인 CPI가 7%대로 나오면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을 할 때는 8%인 기대치보다 0.1%만 낮게 나와도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7.9%도 아닌 7.7%로 상당히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CPI 차트입니다. 보시면 한동안 완만하게 천천히 떨어지던 것이 이번에 보다 가파른 하락폭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번 CPI 발표가 특별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연준이 연이은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투자자들이 판단함에 따라 시장은 큰 반등을 보인 것이죠. 12월 FOMC에 대한 월가의 예측치를 보시면 다음 금리 인상이 50bp가 될 확률로 80.6%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차례 연속으로 이어지던 75bp 금리 인상 추세가 드디어 깨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요소는 전년 대비 코어 CPI인데요. 지난 6월 이후로 코어 CPI가 꺾이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잡히지 않고 오히려 오르던 코어 CPI가 드디어 잡히는 모습을 보이자 시장은 환호성을 지른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공매도로 하방 베팅을 하던 이들의 숏 커버링이 발생하면서 더 급격한 시장의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번 CPI 발표로 인해 미국 국채금리도 급락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방으로 방향을 트는 것은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시장의 기대치를 미리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CPI 발표 직후에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가 함께 떨어지는 이번 데이터의 경우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 강도가 이제부터는 약해지고 궁극적으로는 기준금리의 고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반영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이번 CPI 발표로 인해 급격히 떨어졌는데요. 파란색 점선을 깨고 내려가는 이번의 하락으로 인해 지금까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채널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월 14일의 고점인 파란색 점선을 깨고 내려왔다는 것은 앞으로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만큼 달러가 새로운 고점을 찍으러 상승할 가능성은 약해졌고요. 달러의 큰 추세는 하방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인데요. 다른 변수가 없다면 미국 증시는 12월 FOMC가 있을 때까지는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땅바닥을 형성한 상황 속에서 12월의 상승장을 말하는 산타랠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인데요. 우선적으로 일봉 차트에서 200일 지수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부근까지 추가로 8% 내의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도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가가 최고점을 찍고 꺾이는 듯한 신호가 나타났을 뿐이지 미국 물가는 여전히 7%대로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연준의 긴축 정책은 한동안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무엇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매파적인 어조로 시장의 안도 랠리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이 과열되면 잡힐 듯 하던 물가가 다시 크게 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긴축 정책의 끝에는 실업률 증가와 경기 침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연준이 기대하던 것처럼 물가가 2%에 가깝게 잡힌 상태에서 실업률이 급증하고 더 이상은 힘들겠다 싶은 상황이 되면 연준은 그제서야 다시 양적 완화 정책을 펴게 될 텐데 그 시기를 통과한 이후에야 시장은 충분한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겠죠. 그러니 다음 FOMC 전까지는 불장 같은 분위기가 연출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더 큰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신중한 투자를 이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순간에도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 다른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FTX발 악재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인 시장은 미국 증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승에 제동이 걸릴 요소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위험한지 그에 대해서는 최근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아직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나 혹은 봤는데도 까먹으신 분들, 갑작스러운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꼭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하락세를 멈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얀색 점선이 위치한 17.6K의 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7.6K는 6월 19일 급락 당시의 저점이기에 매우 중요한 가격입니다. 따라서 17.6K가 저항으로 작용해서 하락 추세가 만들어진다면 더 깊은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지점을 중심으로 비트코인이 어떤 패턴을 만들어가는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FTX의 영향으로 미국 증시와 크립토 시장은 어느 정도 디커플링이 된 상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따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보인다면 위험자산인 코인 시장도 어느 정도까지는 함께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함께 상승하려면 FTX와 관련된 추가 악재가 커지지 말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FTX를 인수하겠다고 하면 시장에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FTX 파산, 관련 기업들의 청산 및 기관들의 규제와 같은 악재가 튀어나올 요소가 더 많겠습니다. 그러니 미국 증시에서 산타랠리가 벌어지든 안 벌어지든 코인에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은 가급적 보수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코인 시장도 미국 증시와 함께 랠리를 펼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욕심을 조금 줄이시고 익절의 기회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저와 DBN 컴퍼니 분석팀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정주행하는 돈패밀리 분들과 코인에 물리고 나서야 뒤늦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간에는 점점 더 실력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지성으로 산 코인이 어쩌다가 상승해서 당장 수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본인의 실력으로 이뤄낸 성과가 아니라면 결국 다시 더 큰 손해를 보기 쉬운 것이 이 시장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오래 함께 하신 돈패밀리 분들은 그것을 몸으로 경험했기에 공부방에 들어와서 기초부터 하나씩 배우고 있는 것이죠. 최근 도지코인 거래들의 활동 상황에 대해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던 것이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지금 다시 보시면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도지코인 3회 거래 지갑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 보이시나요? 이 지갑의 첫 활동이 바로 11월 9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고래의 지갑은 11월 9일에 만들어졌으며 11월 10일 매수만으로 한 번에 2위 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2위 고래가 11월 10일에 추가로 도지코인을 매수함에 따라 해성처럼 갑작스럽게 등장한 2위 고래는 현재 적은 차이로 3위로 밀려나긴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런 의심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기존의 고래들이 지갑을 이동하며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잘 보시면요, 상위 11개의 지갑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상위 고래가 물량을 그대로 새로운 지갑으로 옮겼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1월 10일에 갑작스럽게 도지를 대량으로 사들이며 2위 고래로 올라섰다가 현재는 3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고래의 움직임에 대해 어떤 이유가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수시로 그 흐름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영상 놓치지 마시고 꼭 정주행하시고 구독은 필수입니다. 구독자가 아니면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식 텔레그램 꼭 들어오시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멤버십 좋아요부터 카톡방에 제공되니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분들은 카톡방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